우리가 사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나, 이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지구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 그걸 알아야 그 지구 주변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그 지구 환경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 문제되는 사건들, 환경 오염과 환경 파괴와 인간이 불러오는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구 환경에 대해서 인간이 뭐를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사는 지구가 엄밀히 따지면 우리들의 사는 집이다. 이걸 깨끗이 청소하고 질서가 있게 하고 아름다운 삶의 장소로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망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것이 그 지금 연구하는 중요 핵심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구는 우선 어떻게 됐냐면 아주 100%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1cm도 오차가 없는 정도로 완벽한 구형이다 이거예요. 360도의 원형의 입방체다. 그러면 그 반경이 얼마냐 하면 지구의 반경이 6370km인데 거기다 2를 곱하게 되면 직경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2를 곱하게 되면 직경이 12740km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우리 땅, 대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대륙의 두께가, 지각의 두께가 제일 두꺼운 데가, 두꺼운 데도 있고 얇은 데도 있는데 가장 두꺼운 데가 670km다. 그러면 직경이 12740km에 말하자면 10분의 1이라 하게 되면은 1274km인데 그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즉 5%, 10%가 못 되는, 지구 직경의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두께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라고 하는 거의 두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례를 쉽게 말해서 지구를 계란에다가 비교하면, 계란의 직경, 좀 계란은 정확한 구형이 아니고 타원형으로 생겼지만은 그 계란의 직경을 재가지고 그거에 5%에 해당하는 두께라 하면 그저 계란 껍질 정도다. 쉽게 말하면 계란이 지구만한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대륙이라고 하는 건 그 껍질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얇은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 지구는 전체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지구 표면으로부터 이거를 지구 안으로 파 들어가면 2900km가 견고한 부분이다. 딱딱한 부분이다. 즉 3000km가 좀 못 되는. 그러니까 지구가 전체가 12740km 직경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한 4분의 1 정도, 3000km 정도가 아주 견고한 부분이고, 그 내부로 들어갈수록 그 다음에는 용해된 아주 걸쭉한 그런 그 좀 농도가 짙은 액체, 그러면서 온도가 굉장히 높다 이게. 그래서 즉 3470km의 내부에는 용해된 마그마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불덩어리다 이게. 모든 것이 용해된. 그러면 거기에는 약 섭씨 6,900도, 약 섭씨 6,900도. 그러면은 7,000도에, 거의 7,000도에 해당하는, 태양의 그 중심 온도가 1,500만 도고 태양의 외부 온도가 8,000도라 그러는 건데, 지구 안에 용해된 마그마의 온도가 6,900도니까 태양의 겉에 있는 온도 8,000도보다 약 1,100도쯤 낮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더라도 엄청나게 뜨거운 쩔쩔 끓는, 즉 모든
금속이나 뭐 무슨 광물질이나 이런 거는 1000도가 넘으면 녹는다 이거야. 한 1200도, 뭐 1500도, 1500도. 그 용해점, 영어로는 멜팅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 용해점이 1200도에서 1500도면 안 녹는 게 없다 이거야. 그런데 그러면 6900도나 되니까 그 안에 있는 그 6900도의 온도 안에서는 견뎌낼 물질이 없다 이게. 다 녹아서 액체화되어 있는 마그마라고, 즉 화산이 터지면 분출해 나오는 그 용암, 그 완전히 불덩어리가 돼서 그 액체 모습으로 흘러나와서 식게 되면 바위돌이 되고 하는 그런 용암, 그거를 마그마라는데 그것이 존재한다 이거야.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지구의 땅을 우리가 밟고 다는 땅, 바다는 말고 그 두께가 한 670km밖에 안 되는데 바다도 밑에 땅처럼 있어요. 즉 땅은 물 위로 솟았으니까 우리가 밟고 다니는데 그 물 밑에 잠긴 땅, 그 바다 밑바닥, 뭐 타이타닉 배가 가라앉았다. 3,800km 심해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 3,800m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3,800m라 그래봐야 3.8km인데 지구 표면서부터 약 2,900km, 즉 3,000km. 타이탄이 가라앉았다고 하는 거는 3.8km인데 그거에 거의 천배다 이거야. 3,000km 정도가 견고한 부분이야. 딱딱한 부분이고 그 아래로 3,000km 아래로 내려가서 4,000km, 5,000km 이렇게 내려가서 지구의 반경이 이 6,370km니까 지구 외곽지대에서부터 6,370km까지 내려가게 되면 중앙이다. 응? 거기서부터 또 6,370km 반경은 반대 방향이니까. 그럼 6,370km로 파고 내려가면 시구 중심부인데 그 중심부에는 6,900도나 되는 높은, 섭씨 6,900도나 되는 높은 온도의 마그마가 끓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습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사는 땅은 지구 전체 표면의 29%고 29%가 땅이고 그 다음에 71%는 바다라. 그러면 지구에서 지구 표면에 우리가 밟고 사는 육지에서 사는 것이 29%니까 30%가 못 되는 거고 71%에 해당하는 건 전부 바다라 이거야. 그러면 이 바다, 엄청난 지구 땅에 우리가 밟고 다니는 소위 대륙의 한 2배가 넘는 거죠. 응? 29%면 30%에 60%면 2배인데 71%니까 우리가 사는 대륙의 2배 이상 되는 부분이 바다라.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구 대륙에서 미치는 영향의 2배 이상일 것이다. 그런 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사이즈로 봐서. 그러면 지구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고 바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이것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걸 연구해야 되는데 1857년에서부터 1936년도까지 살았던, 그러니까 1차 대전과 2차 대전 직전에, 2차 대전이 생겨나기 직전에 히틀러가 올림픽 평화롭게 하고 그럴 때 세상을 떠난 물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모호로비치인데 그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진이 난다. 지진이 나면 지구가 떤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지진파를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의 두께가 670km가 틀림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컴퓨터가 나온 지금 세상에서
연구해 보니까 정확하게 670km가 우리가 사는 땅의 두께 중에 제일 두꺼운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걸 모호로비치라는 사람이 그 당시 컴퓨터도 없었을 때 어떻게 알았느냐? 그 사람은 지진파를 가지고 알았다 이거야. 이 지구의 안에서부터 파생돼 나오는 파장, 그 파장을 뜨는 걸 연구해 보면 이 지구의 지각의 두께가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알아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알아낸 것이 지구의 견고한 부분이 액체가 돼서 떨리는 거하고 고체가 돼서 떨리는 거하고 파장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걸 조사해 보니까 견고한 부분이 약 2,900km가 된다 하는 걸 알았다. 이것이 모호로비치라는 사람이 1914년도에 발표한 바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모호 데이터라 그런다. 모호로비치라는 사람이 알아낸 데이터다. 지구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의 지각의 가장 두꺼운 데가 670km고 거기서부터 더 파내려가 봤댔자 2,900km 정도가 좀 견고하고 그 다음에는 쩔쩔 끓는 마그마라고는 용해된 액체가 약 6,900도나 되는 뜨거운 것이 안에 존재한다. 이런 거를 지구에 흔들리는 이 지진의 파장만 가지고 알아낸 사람이 모호로비치인데 그 사람이 1914년도에 발표해서 그거를 모호 데이터라 그런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게 모호 데이터네. 그러면은 이 모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지구가 아직도 우리가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른다. 우주에 대한 연구는 열심히 하는데 지구 속 안에는 뭐가 존재하는지 잘 모른다. 지구 속이 비어있다. 이러는 얘기도 있고 지구 속에는 견고한 물질이 있으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자전하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서 다 파괴된다. 그런데 안에는 액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동그란 거 안에 공 안에 공이 비었던가 아니면 그 안에 액체가 있으면 이걸 회전시킬 때 무난히 회전하는데 아주 딱딱한 걸 갖다가 회전시키면 다 바깥으로 부스러져 나간다. 예? 그런데 그게 껍데기만 견고하게 있고 안에가 비어있든지 액체가 있으면 아주 물렁물렁한 액체가 있으면 회전할 때 괜찮다. 그러니까 지구가 속이 비었든지 아니면 아주 부드러운 액체가 있든지 그래야 이게 자전하는데 배겨나지. 아주 안에까지 중심까지 견고한 고체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몇 억만 년 동안에 지구가 깨져나갈 확률이 많다. 이런 빠른 속도로 자전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 모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좀 부정확하다. 1914년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발표한 건데 그때는 계측기도 뭐 지진 계측기밖에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에 의한 아주 최첨단 과학 방법으로 다시 모호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소위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우리 지금 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있잖아요. 그런 마이크로웨이브 두 가지가 있어요. P웨이브라는 거하고 S웨이브라는 거하고 그거를 지구에서부터 한 장소에서 쏴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S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지구의 중심에 들어가서는 통과를 못해요. 그 마그마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빗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빗나가서 여기서 쐈는데 저쪽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 둘레 어디 다른 데서 나온다. 즉 지구에서 쏜 데서 각도가 약 103도 되는 즉 103도 되는 그 지점에서 지구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그거는 안에 있는 물체에서부터 반사돼서 통과를 못해서 나온다. 그래서 S웨이브를 쏴서 지구 안으로 S웨이브를 넣었을 때 이놈이 다시 나오는 지점이 103도 지점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지점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P웨이브, P파장을 쏘면 이거는 내부를 통과한다. 통과하더라도 완전히 180도 즉 이쪽에서 통과하면 180도는 맞은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142도에서 나오니까 103도보다는
내부를 통과해서 나온다. 그래서 이 P웨이브, P파장이라고 하는 건 지구 안에 내부 지역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냐. 이래서 142도 지점에서 포착된 P파장, 이거와 103도 바깥에서 그 포착된 S파장, 요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히 2,900km 안에 액체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모호 데이터가 한치의, 정말 1c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다는 것이 최첨단의 P웨이브와 S웨이브로 입증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는,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된 거다, 이거예요. 응? 여기서 S웨이브를 북극에서 쏘면은 여기 이 내부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빗나가가지고 103도 지점에서 나온다. 근데 P웨이브를 북극 지점에서 쏘니까 이거는 이제 S웨이브는 이렇게 나가지만은 안을 통과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제일 바깥으로 나오는 게 142도로 나온다. 이 180도로 나오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래서 이 지점에서 포착된 거, 이 지점에서 포착된 거,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기하학적으로 보면 요 동그라는 구형이라는 거 알아낼 수 있다. 응? 알아내서 여기서부터 요걸 재보니까 정확히 2,900km라. 그것이 모호로비치가 알아낸 것이 최첨단 과학인 마이크로웨이브로 입증이 됐다. 그러면 지금은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아는 거는 지구의 반경은 이제 말한 대로 6,370km인데 거기에서 한 2,900m 정도가 견고한 딱딱한 지역이고 더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용해된 마그마가 액체화된 6,900도 된 것이 존재한다. 그거는 지금 최첨단 과학자들이 입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구를 파 내려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 지구의 두께가 우리가 봤거든 두께가 670km나 되고 그 아래에도 약 한 2,800 몇 m까지 670m를 빼게 되면 2,200 몇 m까지도 견고하고 그 아래 내려가서 끓는 마그마가 있는데 670km라고 하는 그 지각 거기서도 우리가 타고 내려간다는 간 건 12km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우리 지구가 지구의 껍데기가 지금 계란 껍데기처럼 되어 있는 우리 밟고 다니는 땅의 두께가 670km인데 거기에서 12km 정도니까 6.7km면 10%인데 약 20%도 못 되는 12km 정도가 뚫고 내려가 본 거다. 그럼 670km에서 12km를 빼게 되면 658km는 그건 내려가보지 못한 거라. 그래서 그것이 러시아에서 그렇게 했는데 12km까지 내려갔고 또 독일에서도 무슨 오버펠츠인가 이런데 독일에서도 파 내려가면 9km까지밖에 못 내려갔다. 근데 왜 못 내려가느냐? 10km에서 12km까지 파고 내려가면 그 이상 왜 못 내려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못 내려간다 이거야. 독일의 경우는 9km 파고 내려갔을 때 온도가 180도였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180도 이상 온도를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올라와야 되네. 그러니까 그게 지구 땅덩이에서 9km나 10km 파고 내려가면 벌써 100도 이상의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모든 물이 끓고 막 그러더니 우리 몸이 그 180도를 견뎌내지 못하니까 무슨 냉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내려가기 전에는 그건 10km 이상을 못 파 내려간대. 그래서 대충 우리가 670km 딱딱한 부분인데 한 80km쯤 내려간다 할 때 곱하기를 하게 되면 9km를 내려가면 8km쯤 내려갔을 때 180 온도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곱하기를 해보게 되면 80km를 내려가게 되면 1000도가 넘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모든 장비가 녹는다 이거지. 무슨 냉각하는 무슨 에어컨이나 이런 거를 다 기계를 만들어 온 것도 1000도를 못 견디니까 못 내려가니까 80km 이상을 뚫고 내려갈 길이 없다 이거야.
우리 지금 테크닉이. 뭐 무슨 기계 파는 굴착기도 다 녹아버리겠다. 천도가 넘으니까. 그래서 지구의 외부 지대이자 670km 되는 그 지점은 약 한 4,800도일 추산되고, 그 다음에 지구 중심의 온도는 약 6,900도가 될 것으로 추산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습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지구 내부고, 지구 위에는 대기권에서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얘기한 게 10km다 이거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10,000m입니다. 그래, 10,000m. 그러면 1km가 1,000m인데, 그 10km니? 10km 대기권 위에서 비행기 뜨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육지서부터 비행기 타고 우리가 저모 비행기 타고 갈 때 제일 고도 높이 타고 올라간다는 것이 10km라 입니다. 그 다음에 10km에서 더 올라가서 약 한 100km까지 되게 되면 뭐가 있냐면 반 알렌 벨트라는 게 있다. 반 알렌 벨트. 그 반 알렌 벨트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지구 북극과 남극은 놔두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자기력이 있다 이거야. 그 반 알렌 벨트를 통과해서 나가려면은 모든 생명체가 위험해진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인공위성이다 뭐다 해서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뭐 지구를 내려다보고 그래서 무슨 우주에 올라가서 우주인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 반 알렌 벨트 아래라 이거야. 반 알렌 벨트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죽어요. 거기 오래 있으면. 그러니까 반 알렌 벨트가 또 이렇게 싸고 있다. 지구 동그란 거를 이렇게 두 개로 그건 네덜란드 사람 반 알렌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붙였는데 띠가 있어요. 이렇게 띠가 있어서 싸고 있다 이거야. 북극과 남극은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싸고 있다 이거니. 그 지구 표면으로부터 반 알렌 벨트까지가 약 한 100km 된다 이거야. 그 100km 내에 그 안에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지. 반 알렌 벨트에 들어가든가 통과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죽는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달나라에 가는데 지구에서도 달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약 한 39만 km라고. 39만 8천 km 이거야. 빛의 속도로서 1초 만에 도달하는 거리다 이거지. 똑딱 하는 1초 만에 빛이 도달하는 거리가 지구에서 달거리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 달에 갔다가 사람이 왔다는데 지금 달에 안 가고 그 네바다 어디서 그 사막에서 쇼하고선 보냈다. 달에 갈 수가 없는 것이 반 알렌 벨트를 통과 못한다 이게. 반 알렌 벨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달에 간 사람이 죽어서 거기서 이미 송장이 돼서 달에 내렸는데 뭘 걸어다니냐 이거지. 반 알렌 벨트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게. 모든 생명체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달나라에 사람이 갔다 왔다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이다. 안 가고 보니까 지구 어디선가 달나라 표면 비슷하게 생긴 사막 위에서 밤중에 오밤중에 무슨 쇼를 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 달에 갔다 온 건 사실이다 그러는데 만일 사실이다 그러면 반 알렌 벨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요. 그것이 즉 북극과 남극 열려진 대로 통과해서 가는 거다. 사람을 실었을 때. 그게 그냥 쏴가지고 미국 케이프 캐나베랄에서 쏴서 그냥 계속 올라가서 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반 알렌 벨트 아래에서 회전을 하고 그 폰 브라운 박사가 얘기한 거는 그냥 쏴서 로켓을 타고 이렇게 직선으로 갔다 온 게 아니고 지구에서 궤도 진입을 해서 지구에서 이렇게 하다가 지구에서 다시 쏴가지고 가서 달의 궤도 진입해서 또 궤도에서 돌다가 거기서 자선이 모선을 위해서 돌고 이렇게 내려간 방법이다 이거야. 그냥 로켓가 타고 가서 이렇게 내린 게 아니고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내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지구 반 알렌 벨트 내부에서 이렇게 회전하다가 열려진 부분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거. 응? 그거 다 연구해서 아니까
반 알렌 벨트를 통과하게 되면 생명체가 죽으니까 열려진 부분으로 이렇게 회전하다가 북극 어리부에 열려진 부분으로 해서 달에 가서 거기서 또 회전하고 내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또 타가지고 와가지고 북극 열려진 부분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다가 대기권으로 내려오지 않았느냐. 그 자세한 내막은 나사에서 발표를 안 하니까 모르지만 뭐 미련하게 반 알렌 벨트를 통과해서 죽는 줄 모르고 뭐 그렇게 했겠네. 이게 다 고도의 기술이 있으니까 반 알렌 벨트를 피해서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달에까지 갔다 왔을 것이다. 그건 내 생각이다.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 반 알렌 벨트라는 거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뭐 오늘날 테크닉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구를 덮고 있는 반 알렌 벨트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외계에서 이상한 생명체라든가 박테리아든가 이런 것이 반 알렌 벨트로 통과할 때는 다 죽어서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지구의 운석으로 떨어졌을 때 외계의 생명체가 살아서 여기서 무슨 뭐 활동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이게. 반 알렌 벨트라는 것이 착 짜고 있다. 여기 있어서 요강처럼 이렇게 가운데 구멍 열린 데가 북극하고 남극하고 있고서 쫙 싸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지금 그것이 그 거리가 지구 표면하고 반 알렌 벨트하고의 그 사이가 한 100km 되니까 우리는 거기서 올라가서 다 사진 찍고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반 알렌 벨트 밑에서 하고 내려오는 것이고 반 알렌 벨트를 통과하지 않고 그 외국 나갈 때는 열려진 부분, 요강처럼 열려진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나갔을 것이다. 그건 내 추측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반 알렌 벨트라는 것이 또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계에 무슨 하느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과학자 중에 과학자고 천문학자 중에 천문학자시다 보니까 지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 쓸데없는 그런 무슨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화성이나 뭐 이런 데서 뭐 물질이 이물질이라는 게 지구에 들어오게 되면 지구의 생명이 파괴되니까 반 알렌 벨트를 만들어서 거길 통과하게 되면 다 죽게 돼 있다. 그러나 북극과 남극의 구멍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피해서는 들어올 수 있다. 이러한 구조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철저하게 보호를 받게 되게 돼 있고 망가지지 않게 되게 돼 있고 창조가 얼마나 완벽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거야. 지구의 환경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파괴할 수 없도록 안전한 거다. 예를 들어서 개미들이 사는데 개미들이 모여 사는데 몇 백만 마리의 개미들이 산다 이거야. 근데 그놈들이 똥오줌을 깔겨가지고 대한민국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다 오염됐다. 그거 있을 수 없다 이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설악산에 우리가 지금 가는데 금강산이나 거기에 있는 개미 같은 조그만 것들이 막 그놈들이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그놈들이 배설물이 많아. 그래가지고 금강산이 막 다 망가지게 생겼다. 그런 거 오셨네. 우리 인간이 조그맣기가 그렇다. 지구가 개미와 금강산의 크기 비교보다도 더 차이가 나는 것이 지구 전체에 이게 직경만 해서 12,700km나 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에 우리 사람의 사이즈라는 건 개미보다 더 조그만 거다 이거야. 응?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 좀 무슨 CO2 그걸 뭐라고 그래 이산화탄소를 좀 배출하기로서니 똥오줌을 깔기로서니 이런 엄청나게 큰 지구가 망가졌다 하는 거는 개미들이 좀 모여서 놀았더니 금강산이 허물어졌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렇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즉 인간이 과연 엄청나게 큰 지구라고 하는 거에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인간이 영향을 주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이냐. 근데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가 돼도 되냐 그러면 지구가 북반부가 있고 남반부가 있어요. 근데 남반부에 남극에서부터
정확히 남극에서부터 몇 킬로미터 후에 오존층이 파괴됐다 그런 얘기야. 근데 그러면 오존층이 파괴됐다는 건 남반부입니다. 그래서 호주나 또는 그 피지나 뉴질랜드에서 일광욕 하다가 거기로 오존층이 파괴됐기 때문에 위험한 자외선이 들어와서 피부병이 걸렸다. 그게 다 남반부에서 벌어지는 일이 북반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 인간이 문명이 발달해서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하고 CO2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는 지역이 북반부지 남반부가 아니다 이거야. 그다음에 북쪽이 더 개발됐지 남쪽보다. 그러니까 지구를 적도를 딱 잘라서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반을 잘라서 볼 때에 남반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느냐, 북반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겠냐? 내 생각엔 북반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반부에서 파괴했다 이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인간이 방출해내는 그 배기가스, 무슨 화석 에너지에서도 나오는 이산화탄소, CO2,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남반부에서 오존층이 파괴된 거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 때 한참 핵무기 개발할 때 핵실험을 미국에서 미국 땅에서 하진 않았어요. 미국 땅이 어디입니까? 남극 대륙에서 했다고. 응? 남극 대륙에서 핵실험 자꾸 하니까 거기서 그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은 핵실험으로 인해 파괴된 거지. 사람이 내는 그거로 파괴되는 그렇게 이 지구가 조그맣진 않다고요. 응? 즉 개미 새끼들이 말이야. 응? 지네들이 오줌 싸고 배설물 내는 정도가 아니고 그놈들이 무슨 이상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대포를 쐈다든지 하게 되면 금강산 봉우리 하나가 어디 망가질 수 있지. 이게 그렇게 된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핵실험을 여러 차례 1950년대와 60년대 이르기까지 그 케네디 대통령과 프루스초프가 냉전으로 팽팽히 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할 때에 미국에서는 암암리에 비밀리에 남극대륙 가서 많이 핵실험을 했다 이거지. 그래서 남극의 오존층이 파괴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핵실험이나 이런 걸 안 하면 환경오염을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제일 큰 타격이다. 응? 환경오염이라는 건 핵 개발에서 오는 오염이 제일 큰 거다. 그 밖에 무슨 우리가 CO2나 그런 거로 인해서 오는 환경 파괴는 경미한 거다. 응? 자, 대충 요만큼만 오늘 이해해주세요. 응?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는 제2부 강의에서 계속하겠습니다.